그거 쉬는 시간을 통해서 아까 문제 어디서 했지? 이건가? 그렇지. 훈련할 수 있고. 요거 이해되신 분, 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될까? 힌트. 1번 힌트. 2번 힌트까지 주면 너무 쉬운데? 1번 힌트만 봤는데, 땡. 2번 힌트. 정확하게 하면, 얘 때문에 발생. 얘 때문에 발생해, 얘 때문에. 얘가 오류가 안 날 수 있게끔 얘를 고쳐봐요. 얘를 고쳐야 돼, 얘를. 한 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저번에 강의할 때 본인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나? 저 한 줄을 수정해주세요. 이제를 막 찍어봐. 잘 찍으면 책한 권이잖아. 잘 찍어보세요. 잘 찍으면 책한 권인데 기회는 단 한 번. 잘 찍어보시죠. 아.
아무도 대답이 없으셔서 한 번쯤이야 우리는 사겠지 하시는 건가요? 네, 답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힌트는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왜 날까? 클래스가 있어요. 형평한 문제예요. 어떤 형평한 문제가 생길까? 여기서 보면 애니몰이 문제예요. 애니몰이 부모잖아. 최상이라고, 최상이. 최상이 애를 지금 하위에다가 형평화를 시키고 있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상위 페어런 G 클래스를 자식 칠드런 클래스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메시지 부분이라 이건 그냥 지나가세요. 이게 지금 없어서 가는 거니까. 응? 이렇게 쓰면 돼서. 페런트 타입의 자식 클라이언트를 해명해서 페런트 부모 클래스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형 타입을 자식 클래스 형 타입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형 타입이라는 거죠. 부모의 형 타입. 그죠? 부모의 형 타입으로 만들어주면 부모의 형 타입으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구 클래스 객체를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 객체지만 도구 객체로 변환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해돼서? 원래 현대관이 좀 어렵긴 해.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인스턴트 오브로 해서 해당 객체가 도구 클래스 타입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거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현대화하기 전에는 항상 인스턴트 오브로 항상 체크를 하자. 형 타입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모두 배웠던 부분입니다. 오늘 걱정해졌어. 그 다음은 좀 더 나갈게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API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한 달 과정을 해도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만 좀 다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 번씩 찾아보거나 뭐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안 보면 이게 뭘까? 원포 클래스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교육 내용에 안 넣을까도 했었는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나중에 현업 개발자를 만났을 때 아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와퍼 클래스를 알고 있는 개발자가 그렇게 한 50% 될까? 와퍼 클래스가 어떤 의미고 어떻게 뭐 사용 방법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걸 어떻게 부고 어떻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척 해보고 잘난 척 한번 해보시라고. 워퍼 클래스 포장 클래스라고 해요. 포장 클래스 뭘 포장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예전에 기본 타입형은 그죠?
기본 타입형은 우리가 저번에 한 여러 가지 기본 타입형을 배웠죠. 근데 기본 타입형을 클래스, 얘는 기본 타입이에요. 기본 타입형, 타입형, 이런 형. 근데 얘는 클래스예요. 바이트 클래스, 캐릭터 클래스, 쪽 클래스, 인티저 클래스. 클래스죠. 객체, 얘는 객체. 얘는 그냥 기본 타입. 다른 거예요. 근데 두 개는 바이트에서 클래스 객체로 만들어주면 얘를 이제 포장한다. 그래서 박싱을 하고 얘를 다시 기본 타입으로 바꾼다. 이걸 언박싱이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네를 포장 클래스라고 불러요. 거의 동일한 형이에요. 동일한 형인데 이제 클래스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릭터가 좀 달라요. 차형으로 되어 있는데 캐릭터형 요 클래스다. 요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거 좀 보면 기본 타입 값들 이렇게 줄 경우에 값을 이렇게 주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타입형으로 뭐 숫자가 들어가든 문자가 들어가든 상관없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 보면 문자를 줄 경우잖아요. 근데 캐릭터형은 한 문자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를 줄 수 없어서 얘가 없어요. 나머지는 기본 형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대로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해당 그 박싱 포장 객체에서 기본 타입형의 값을 얻어내는 것을 언박싱을 한다. 근데 언박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다? 기본 타입형 플러스 밸류 하면 나와요. 이따가 소스 볼게요. 그래서 문자를 기본 타입으로 변환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스트링 타입을 인티저 타입으로, 인티저 타입을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을 자주 해요. 왜냐면 이제 DB 저장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문자를 생성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얘를 인티저로 바꿨다가 문자로 바꿨다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 타입형으로 이제 변환하거나 이제 스트링 타입을 그 숫자형으로 바꿀 때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연산도 스트링 값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숫자형으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숫자 연산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포장 클래스의 주 용도는 기본 타입 값을 박싱에서 포장 기초로 만드는 것인데 주로 사용을 할 때는 문자를 기본 타입 값으로 변환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아니고요. 이제 스트링 객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자열을 와퍼 클래스로 넣어서 와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숫자형으로 받아서 기본형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자열은 각자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런 메소드. 그래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인티저 객체로 만드는데 두 개는 질문 인티저 와퍼 클래스죠. 와퍼 클래스에다가 오브젝트를 300 넣었어요. 인티저 3에다가 오브젝트 넣었어요. 두 개의 값은 뭘까요? 여기 더하기 있으니까 왜 갑자기 생각나지고 mov혔어요? 더하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더하기가? 300? 큰일 났네. 우리 기본에 연산자도 배웠는데 이거 뭐죠? 여기서 비교 구분하는 거잖아. 이 부분 안에 있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 갔니? 이 부분인 거야.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이걸로만 리턴한다고 그랬잖아. 뒤에 같은지랑 비교해서. 이제는 이것도 힌트 줘놨는데 다 틀렸어. 어떡하지? false예요, false. 왜냐면 원포 클래스라 했잖아. 클래스는 객체를 참조를 비교하게 되죠. 그죠? 참조값, 주소값을 비교하게 되죠. 클래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값이 저장돼 있겠죠? 별도 참조값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참조값을 비교하는 현이에요. 값을 비교할 땐 뭘로 한다? equals를 해야 그 해당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하죠. 이는 해당 참조값을 비교해요. 각각 객체잖아. 다른 객체가 지시하고 있는 곳이 다른데 각각 별개의 300, 300이 나와 있어야 같나? 주소값이 틀리니까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그죠? 책을 쓰고 싶었는데 책을 쓸 기회를 안 주시네. 안타깝다. 그 다음 스트링 클래스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기본 타입에 보면 스트링은 없어요. 우리 8개 아까 봤었죠? 8개 이렇게. 스트링 있어요? 스트링 없죠. 스트링은 애초 태생부터가 클래스예요, 그냥.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 관리가 된다.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는 생성자는 약 13개가 돼요. 예전에 API 검색해보는 거 알려줬죠? 거기서 스트링만 딱 치면 해당 생성자 13개 넘게 쫙 나와요. 한 번씩 궁금하신 거 검색해 보시고요. 스트링 메서드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리턴 타입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특정 위치의 문자 리턴할 때 해당 메서드 사용을 하고, equals 두 개의 문자를 비교할 때 사용을 한다. equals 많이 써요. 바이트 비교할 때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인덱스 오브도 많이 써요. 주어진 문자열에서 주어진 해당 문자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하고 있는 위치 찾을 때 사용하고, 문자 수를 사용을 하고, 리플레이스는 뭐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을 하니까 알 거라 생각해요. 대체하는 거죠. 또 스트링은 내가 특정 문자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거고, 또 스트링도 이게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다르게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를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걸 메서드만 갖고 매개 변수를 다르게 사용을 해서 다른 기능을 하게끔 사용을 하는 걸 오버라이딩이라 한다. 그죠?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매개 변수만 다르죠. 그리고 to, lower, upper, 대문자, 소문자 바꿔주는 거, trim,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본 타입 같은 문자를 리턴하는 밸류업이라는 메소드가 있다네요. 해당 메소드를 한 번씩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큰 자유자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보면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두 문자를 분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스플릿 메서드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다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문자를 해서 구분자를 줘갖고 배열을 재단한다는 개념이고요. 얘는 이제 스트링에서 나오는 건데 문자로 구분을 한대요. 근데 이 차이는 없어요. 보시면. 그래서 일단 소스로 한번 살짝 보면 되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스플릿은 여기다 정규와 표현식을 넣어서 정규와 표현식에 맞춰서 해당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는 거고, 얘는 뒤에다가 해당 하나의 문자를 딱 지정을 한다는 거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까지만 보고 우선 소스 한번 살펴볼게요.
보자, 와퍼 클래스가 어딨나? 와퍼. 아까 말했던 자동 박싱, 언박싱 부분이에요. 보면 자동적으로 인티저 와퍼 클래스에다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제 자동 박싱이 된다. 이 개념을 말한 거고요. 그리고 그 해당 그 밸류를 언박싱해서 데이터를 뽑을 때는 밸류 파스를 사용을 한다. 같은 값이죠? 인티저의 기본 타입형 밸류 딱 붙이면 어떤 값? 해당 와퍼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의 값이 언박싱이 되어서 출력이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이제 자동 언박싱을 이제 비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자동 언박싱에서 데이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박싱을 이렇게 해서 인티저 값을 넣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기본 타입형에다가 그 지금 인티저라는 와퍼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의 값을 넣는 게 되는 거예요. 연산 시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지금 보면 OBJ가 지금 와퍼 클래스잖아요. 그 와퍼 클래스의 기체를 넣어서 처리를 해도 자동으로 언박싱 돼서 기본 타입형을 바뀌어서 더하기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이 얼마? 200이 나오겠죠. 볼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박싱 언박싱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스트링 값으로 데이터 이제 인티저 값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클래스죠.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똑같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언박싱 부분도 동일하게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자열이죠. 문자열 해당도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을 각각의 기본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냐면 와퍼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자동 박싱, 언박싱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인티저 기본 타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값을 스트링 값에서 그 해당 타입으로 기본 타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잠깐 보면 정답을 출력이죠. 스트링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각각의 인티저 값, 더블 값, 단위 값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럼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언박싱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예상이 되죠. 이게 보면 아까 보니까 이 해당 객체 때문에 다르다 펄스 그리고 두 개는 지금 기본 타입으로 같이 비교하고 있죠. 비교해서 트루가 나오네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퀄스 값 비교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루가 나오겠죠.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출력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와퍼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린 거예요. 개발하시면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원래는 안 할 거도 했는데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자바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메서드들이나 API 클래스들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한 번씩 그냥 보기만 해도 쉽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라서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가, 난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와퍼 클래스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모드로 이제 스트링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 하고 있는데 안 힘드세요? 다들 괜찮으신가?
아, 역시 젊으면 다르구나. 젊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일단 소스를 한번 살짝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소스를 한번 살짝, 그냥 간단하게 쭉 보고 넘어갈게요. 스트링은 뭐 크게,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한 번씩 실수만 한번 해봐도 뭐,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넘어가고. 여기 있네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 사용하는 거 쭉 하나씩 좀 나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링 어떻게 사용한다, 뭐 바이트 배열을 스트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라 뭐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좀 있어요.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방금 읽으면서 이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그거 이제 실질적으로 코드상으로 어떻게 구현한다는 부분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한 번씩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자주 사용하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 얘를 빼먹을 때. 얘 빼먹으면, old str이라는 변수의 값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이렇게만 사용을 했을 때 old str의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스트링은 문자열이 수정되거나 바뀔 경우에 예전에 한번 교육을 했었는데 시간 많이 지나니까 까먹었나봐요. 앞에 조어서가 아니라 지금 old str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str이라는 값이 이제 하나의 객체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그 변수 값에 지금 그 문자열이 들어있는 건데, 근데 지금 old str 리스페이스 해갖고 자바라는 단어를 지금 영문 자바로 바꾸잖아요. 이걸 하면 얘는 지금 old str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별도의 그냥 이렇게 포터 같은 곳에 이렇게 수정된 이렇게 자바라는 애를 이 영문 자바로 바꾼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써놔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트링 값으로 new str를 했잖아요. new str을 해서 이 버퍼링 값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요 변수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써놓고, 내가 만약에 old str의 값을 바꾸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값이 안 바뀐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가, 이거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값을 꼭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 바뀐 값을 다시 얘한테 이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얘 값이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값이 안 바뀐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스트링에 대해서 좀 공부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할 거고요. 그래서 메시지나 이런 거는 한 번씩 쭉 보세요. 스플릿 한번 볼까요? 스플릿이 어디? 이거. 간단히 사용하는 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정규의 표현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낸다. 이건 저희가 배웠죠? 포문에서 해당 이런 타입으로, 이런 변수 타입으로 해당 배열에 있는 모든 값들을 하나씩 대입해서 출력을 한다. 이 개념. 포문에서 진행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문자열로 이렇게 문자열을 딱 넣었고 해당 문자열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한다. 항상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객체형 타입으로 해서 변수를 넣어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배워야 돼. 스플릿 많이 사용하거든요. 스플릿 사용할 때는 스플릿으로 하면 텍스트 값을 분할을 해서 배열 상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해당 내가 스플릿으로 분할한 값을 받는 애는 배열 값이나 이렇게 배열 객체인 애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배열 객체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 돼요. 선언하면 바로 오나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랑 빌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트링 버퍼랑 빌더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 내부적인 메시지는 거의 동일해요.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대신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 그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스트링, 우리가 스트링 지금까지 배웠죠. 스트링은 내부 물자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내가 스트링 A라는 곳에 A라고 했다.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내가 A라는 곳에 이렇게 문자를 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더했을 때 얘를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프린트를 할 경우에 얘의 출력 값은 A, B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지만 이 값이 A에 그러니까 A라는 지금 변수의 안에 A, B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A라는 변수에 지금 이렇게 여기 더해서 덮어 썼기 때문에 A라는 애가 저장이 되겠지만 A, B라는 애가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링은 이런 거예요. 메모리 값에 메모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내가 만약에 A라는 값을 처음에 넣었어요. 스트링 값으로. 그 다음에 A라는 값을 또 추가하면 여기에 바로 A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다가 A 이렇게 붙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또 A를 하나 더 붙였어. 그럼 여기 이렇게 또 A가 따라 붙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에 붙는 게 아니라 별도 영역에다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지점이 가리키는 주소값만 바뀌는 거야. 처음엔 여기를 가리키다가 내가 A를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를 가리키고 A 하나를 더 추가하면 여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문자를 계속 추가할수록 메모리가 계속 소모가 돼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위지 캘릭터가 물론 안 쓰는 이 주소들을 삭제를 하겠지만 삭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메모리 상에 남아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 그래서 좀 불필요한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스트링.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까? 그래서 스트링 버퍼랑
빌더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지금 방금 설명한 건데요. 스트링이라는 그 클래스는 리플레스 메시지는 문자 내부에 왜 문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한다고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문자의 결합. 그 현장을 많이 사용하면 스트링 대체 수가 늘어난다. 왜 늘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렸죠? 계속 붙는 거예요. 새로운 그 하나의 문자를 계속 붙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 붙어있는 그 AA라는 새로 생긴 행동이 계속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성능이 계속 느려질 수 있다는 거. 메모리 계속 올라가면 느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스트링 버퍼랑 빌더는 내부 버퍼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이 저장이 돼 있어서 내가 A를 만약에 저장을 했어. 그리고 내가 또 A를 넣었어. 그럼 이렇게 바로 붙어요. 버퍼가 있으니까 바로 붙여주는 거예요.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이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초기에 16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영역을 16개의 공간만큼을 가지고 생성이 되는데 그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버퍼로 자동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는 지금 만약에 16개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18개짜리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시스템은 거의 2배씩 자동으로 확정을 해요. 그래서 16개인데 만약에 내 18자를 넣는다 그러면 그 자동으로 한 32까지 확정이 된 버퍼 크기를 가진 크기를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문자에 들어가는 만큼 버퍼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메모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스트링 버퍼와 빌더의 차이점은 뭐냐면 멀티스레드, 그냥 스레드 환경이 있는데 스레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프로세스를 다중적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일을 얘도 하고 쟤도 하면 예전에 한번 은행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잔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잔고가 빠진 프로세스를 타기 전에 또 빼면 내가 돈이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 인출을 했어. 근데 인출하는 프로세스를 해서 100만원 잔고가 영원이 돼야 되는데 영원 되기 전에 또 다른 애가 와서 100만원 인출을 했으면 잔고는 아직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인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나는 100만원밖에 없는데 200만원 인출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스레드에 대한 이제 하나의 스레드가 완결된 다음에 새로운 스레드가 해당 공유 자원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약이 필요한데 그런 규약적인 부분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 스트링 버퍼를 사용할 수 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그런 경우를 좀 특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링 빌더 메소드는 이렇게 갖고 있고요. 버퍼 메소드도 거의 동일하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와 인서트 메소드는 매개별 변수가 다양한 타입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번째 넣을 건지 아니면 그냥 문자만 넣을 건지 뭐 어떤 형태로 넣을 건지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오버로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PI 도큐먼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다양한 방식을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점점점으로 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타입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스트링 빌더고요. 스트링 빌더도 간단하게만 본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스트링 빌더도 소스로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문의 주세요. 이게 지금 좀 나머지까지 진행하려면 이해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컬렉션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컬렉션은 우리가 지금 스트링 빌더에서 사용했던 그런 왜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는지 좀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배열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배열은 여러 가지 이제, 최초의 배열은 우리가 배울 때, 배열의 사이즈를 최초에 선언을 하면 배열의 사이즈는 변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배열의 사이즈는 최초에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 배열의 사이즈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배열 크기보다 넘는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된다 할 경우에 내가 그 배열의 크기를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미리 메모리에 먹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맞게 줘야 되는데 그 메모리를 얼마큼 줘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배열 크기 그렇기 때문에 배열 크기를 넘어설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100으로 줬는데 100 크기보다 더 넣는 크기만큼의 배열을 더 넣어야 될 경우 새로운 배열을 생성해서 거기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 그래서 액체의 효율적인 추가, 삭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랑 관련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모아놓은 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주요 인터페이스로 리스트, 셋, 맵,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검색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컬렉션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요. 리스트랑 셋은 컬렉션의 주요 클래스들이에요. 컬렉션의 주요 클래스들이고요. 그 하위에는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 리스트가 있고, 셋에는 해시셋, 트리셋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이따가 또 한번 안내를 드릴 거지만, 간단히 보면, 리스트는 순서대로 저장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셋은 순서 없이 저장을 한다.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해서 저장을 한다.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맵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얘도 컬렉션에 포함이 된다고 보긴 하는데, 완전히 포함된다고 보기 조금 어려워서 별도로 나와 있고요. 맵은 기본적으로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키에, 쉽게 보면, 내 이름, 임태성이라는 곳에 주인번호가 밸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키가 있고 그에 따른 값이 있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게 키 밸류라고 합니다. 키 밸류 값을 사용하는 건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해시맵, 해시 테이블, 트리맵, 프로퍼티 같은 게 있는데요. 해시맵하고 해시 테이블은 아까 말했던 스레드에서 사용을 할 때 점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두 개와 기능이 동일한데 스레드를 사용할 때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트리맵은 학교에서 아마 자료 구조 시간에 트리 구조, 트리 로드 이런 거 배우시죠? 그런 구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구조를 따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컬렉션의 특징을 보면 인터페이스 분류에 따라서 보면 컬렉션 리스트가 셋이 있고 순서를 유지하고 저장을 한다. 중복 저장 가능하다는 거. 셋은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저장한다는 거. 그리고 중복 저장은 안 돼요. 그리고 중복 저장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컬렉션 부분이 만약에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개발업체나 이런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신입사원 기출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장단컨대 만약에 10문제를 뽑아서 시험 문제를 뽑는다고 하면 컬렉션에서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이 특장점만 알아도 어렵게 꼬아서 낼 수는 없고 이런 특장점을 알면 쉽게 풀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이 특장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리스트는 순서를 유지하고 저장하고 중복 저장 가능하다. 셋은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저장하고 중복 저장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맵은 키와 쌍으로 저장이 되고 키는 중복 저장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리스트 컬렉션은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어레이 리스트 많이 써요. 왜 이거 쓰냐면 일반 배열 우리가 어레이 배열 우리 배웠잖아요. 그거 이제 인덱스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건 동일한데 인덱스로 관리하는 건 동일해요. 몇 번째 있는 거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어레이 막 우리가 배열을 썼으면 막 이렇게 해서 0번 막 이렇게 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이 인덱스 번호로 호출하는 거니까 이 인덱스 번호로 관리를 한다는 건 동일해요. 그게. 하지만 배열을 생성할 때 크기가 고정되고 변경이 안 돼요. 배열 어레이는.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저장 용량 아까 말한 것처럼 저장을 규칙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리스트 컬렉션의 특징이랬죠. 컬렉션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특정 규칙을 추가, 변경할 경우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가 변경이 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0번지부터 이렇게 번지별로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놨어. 근데 내가 만약에 3번지를 지웠어요. 내가 만약에 그 3번을 지웠어. 3번을 지웠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있죠. 이 뒤에 있는 애들이 다 바뀌어야 돼. 이렇게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인덱스까지 인덱스 번호가 다 바뀐다. 3번이 지워졌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대로 4, 5, 6으로 호출할 순 없다. 4, 5, 6으로 호출할 순 없다. 왜냐면 6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만큼 인덱스를 갖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얘네가 3, 4, 5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꼭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거. 벡터를 보면 벡터는 어레이 리스트랑 거의 동일한 구조예요. 근데 다른 점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동기화된 메소드라고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제 스레드 부분에도 계속 나오는데 멀티 스레드라고 해서 스레드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어느 게 이제 선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레드는 이제 순차적으로 CPU가 자동으로 이제 자원을 할당해주는 만큼 활동을 하고 잠깐 멈췄다가 또 할당을 해주면 또 그때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무작위로 변경이 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프로세스를 확립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별도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해요. 리스트에서는 이제 벡터가 멀티스레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링크 리스트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와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내부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인덱스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인접 참조를 해서 링크에서 체인처럼 연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0, 1, 2, 3, 4 이렇게 해갖고 인덱스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0번하고 1번은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고 1번에서 2번도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3번이 만약에 삭제가 될 경우에 왜 삭제? 만약 3번이 삭제가 됐어요. 3번이 삭제가 됐을 경우에 기존의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1, 2, 3, 4로 이렇게 발공 인덱스가 바뀌죠. 근데 링크 리스트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소는 별도로 다 갖고 있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3번이 날라갔어요. 그럼 그 체인은 4번으로 그냥 자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어레이 리스트는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고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경우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있는 중간의 값들이 계속 바뀌고 중간에다가 값을 추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는 인덱스의 번호들이 모두 바꿔야지 되는 그 작업이 추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값이 바뀔 경우에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링크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보다 속도를 느려요. 하지만 중간에 값이 변경되거나 중간에 값을 추가할 경우에는 링크 전체에 있는 인덱스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객체마다의 그 링크 참조 주소만이 연결되는 그 링크만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값이 만약에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문자열이나 혹은 객체나 대화를 사용을 하실 때 사용 목적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보다 빠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링크드 리스트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컬렉션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소스를 한번 살짝 보고 마칠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셋 컬렉션이고요. 셋 컬렉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 컬렉션은 저장 순서를 유지하지만 셋은 저장 순서를 유지하지 않아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 맘대로 내가 저장한 순서에 맞춰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객체를 중복해서 저장할 수 없어요.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A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A라고 저장을 하면 A가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또 A가 또 들어가고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객체랑 비교를 해서 값이 같으면 같은 객체는 버려요. 그래서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학의 집합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고 중복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인덱스로 객체를 가져오는 메소드가 없어요. 대신에 반복자는 걸 사용해요. 이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매일 컬렉션은 밸류와 키로 구성된 엔트리 객체를 저장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키는 중복 저장이 불가능해요. 키는 중복 저장이 불가능하고요. 값은 중복 저장이 가능합니다. 값은 가능하고요. 기존에 저장된 키와 동일한 키로 만약에 내가 값을 저장을 하게 되면요. 기존의 값이 없어지고 새로운 값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키가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키로 내가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사용하는 값이 메시지 값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냈고요. 보시면 객체를 추가하는 건 푸시라는 걸 사용을 해요. 키의 값과 밸류의 값을 넣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값을 뽑아낼 때는 get이라는 메시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컬렉션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분리형으로 뽑을 때는 우리가 초기에 그 변수 선언이나 메소드 선언 법 할 때 한번 배웠죠. 이지로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 분리형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이즈는 이런 형태의 사이즈 메시지를 사용하면 저장된 총 개수를 리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론 정보 끝났고요. 조금만 힘 넣어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컬렉션 한번 소스 보면 이해가 좀 쉬우니까 컬렉션 소스만 보고 끝내드릴게요. 리스트 형태로 이제 구현을 했죠. 스트링 객체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형태가 있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액으로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 메소드로 총 개수를 출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어레이 리스트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즈인 만큼 홈으로에서 데이터도 출력할 수 있고요. 해당 인덱스 기준으로 데이터 추가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덱스 기준으로 리무브를 해서 지울 수도 있는 겁니다. 리무브로 만약에 아까 우리가 객체를 지웠죠? 지워도 바로 그 뒤에 있는 인덱스들이 자동으로 모두 다 인덱스 번호를 변경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라는 애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벡터는 이제 스레드에서 사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메서드 들어있는 부분이 add로 사용을 한다. 근데 리스트의 규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보드라는 이제 클래스를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클래스를 넣어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레이 리스트도 여기다가 보드라는 거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객체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 객체형 타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타입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보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보드라는 클래스를 넣어줬네. 그죠?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배열 형태를 사용하되 배열 형태를 사용할 때 추가나 삭제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셔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 링크드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와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나타낸 거고요. 한번 소스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속도 차이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속도 차이가 확인이 나요. 링크드 리스트가 훨씬 속도가 적죠. 왜냐면 어레이 리스트는 계속 이제 추가해야 되고 이제 변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느려지는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보다. 그래서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내가 특정 위치에다 계속 지금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그냥 add만 할 경우, 내가 그냥 단순히 add만 한다고 하면 지금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테스트하기 쉬워요. 그냥 내가 데이터를 준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특정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데이터 넣는 거죠. 아이고 여기서 올라갔네요. 이거 또 여기 올라갔을까? 아이가 스트링 값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가 스트링이죠. 그죠?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 같은 것이나 정말 알겠습니다. 일단 얘를 밑으로 바꿀게요. 오래 안 나죠? 보이세요? 속도 차이? 하나, 둘, 셋. 둘, 셋. 그래도 리크레이스가 좀 더 빨랐네요. 신기하다. 문자를 이때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별도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건수는 굉장히 이제 수량을 굉장히 늘려버리기 시작하면 이 속도 차이가 이제 더 많이 날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시스템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속도 차이가 안 나요. 어쩔 수 없이. 옛날같이 시스템 환경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 속도 차이가 확연하게 날 텐데 시스템 환경이 요즘에 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든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든 어떤 중간에 추가하든 빼주는 이런 그렇게 사용을 하든 시스템 환경 상황이 좋으면 시스템이 워낙 빠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 이제 해시셋 셋이 어떻게 사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멤버 클래스 만들어 놓고 안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한다? 이제 해시코드랑 equals라는 거를 이제 비교하는 이게 이런 부분이 오버라이딩 이 부분을 선언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비교를 해서 이게 같은 놈인지 다른 놈인지를 한 방에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핵시스 형태로 하죠. 핵시스 형태로 이제 셋지 상위에 있는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갖고 구현해주고 아까는 어펜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이게 좀 앱으로 저장을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인덱스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요? 반복자를 소환해서 반복자 형태로 해서 반복자로 데이터를 뽑아서 반복자 개체를 넣어주고 해당 반복자 개체가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음 반복자의 그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읽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넣어준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리니브는 동일하네요. 그래서 문자를 형태로 해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해시셋이나 해시 이런 부분들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해시셋도 거의 비슷하고 한 번씩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어떻게 사용한다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해요. 뭐 특이하게 만들어서 사용한다기보다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활용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활용 방법 이외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큐멘트 보시면서 도큐멘트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잘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 얘네들이 어떨 때 사용한다, 어떤 역할을 한다, 리스트 커넥션이 뭐지, 셋 커넥션이 뭐지, 맵이 뭐였더라, 이런 부분들이랑 개념만 알면 나중에 개발을 할 때 필요하시면 해당 부분만, 지금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해당 부분, 이럴 때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레이 리스트 검색해서 API 검색해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1시간 훨씬 넘었네요.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려고 좀 종료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5번 정도 지금 교육하면서 자바의 대부분 주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자바 교육 받으시냐고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부족한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 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공부하시다가 이거 헷갈린데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세요. 그럼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부족한 강의들 많이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진행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거 물어보면서 했는데 다 잃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한 번씩 기억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이 후반부 클래스 단부터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앞단에 선수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앞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여기에다가 객체를 담을 수도 있구나, 여기에 성교환이 일어나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앞부분을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공모섬 있으신 분? 네네, 고생하셨어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럼 오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